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축사 표준 설계도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건축 설계도는 건축사가 제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축사 표준 설계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설계도면을 말합니다. 축사 표준 설계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설계도면이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건축사가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비가 절감되며 건축 신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리자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어 감리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축사 표준 설계도는 다중이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설계를 하였고 건축물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일반 철골과 경량 철골 두 가지로 설계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설계 종류는 번식돈사와 비육돈사로 구분하여 설계하였고 필요한 부속동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설계 규모의 경우 사육 규모는 모돈 200두 일관 사육 규모인데요. 즉 모돈 200두를 이용해 자돈을 생산하고 자돈을 키워서 비육까지 일관되게 사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각 동의 면적은 표준 도면의 상한 면적인 17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축사 표준 설계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 체계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축사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용도가 구별되어 있고 축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서는 축사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지의 현황 파악과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건물의 상한 면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의 사육 규모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축사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건폐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상한 건축 면적 내에서 축사 면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축사에 필요한 면적과 소독, 그리고 방역에 필요한 면적, 가축의 분뇨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을 산출하여 필요한 건물의 동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토지의 진입로를 중심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부분과 부속시설을 적절히 배치하고 관련된 평면을 작성하거나 축사 표준도에 있는 관련 도면으로 구성해 검토하고 다섯 번째로 해당 토지와 이에 따른 건물 규모를 확정하였지만 공사비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과정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로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건축 인허가로 진행을 하는데요. 건축 인허가에서 100% 축사 표준도를 이용하여 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안전에 관한 토목도면과 가축 분뇨를 위한 배출허가용 도서를 별도로 구비해야 하므로 건축설계사무소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의 진행 과정은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허가권자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진행할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축사 표준도와 상이할 경우 허가권자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돈사의 시설 배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사는 진입도로로부터 사육구역을 구분하여 사육구역을 가축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가장 출입이 많은 사료 차량과 가축 분뇨 배출 차량은 사육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소독시설을 중심으로 차단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외부 울타리의 경우 지하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지하 50cm 이상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매립하고 지상에도 뛰어넘지 못하도록 1.5m 이상의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돈사는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실, 방조, 방충망,
축산 폐기물 관리 시설 등을 갖추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은 사육시설과 철저히 격리된 곳에 설치해야 하며 외부 차량과 외부인의 접근 시 철저한 소독과 방역 장비를 갖추고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화면에 돈사의 시설 배치 설계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사 축사 표준 설계도의 설계 종류와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돈사 축사 표준 설계도는 번식돈사, 비육돈사, 방역실, 계류장, 출하실 등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번식돈사는 후보돈방, 종부대기돈방, 임신돈방, 분만돈방, 자돈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육돈사는 육성돈방과 비육돈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역시설은 방역실과 계류장 및 출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류장은 후보돈의 입식 전 2주간 격리 사육을 위한 축사이며 출하실은 비육돈의 출하를 위한 축사의 부속 건물입니다. 설계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별로 하종 조건을 적용해서 6종으로 구조 설계를 하였고 대지 조건의 경우에는 평지로 가정을 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토지의 안전을 위한 설계인 토목 설계와 가축 분뇨의 저장과 처리를 위한 환경 설계, 그리고 가축의 질병 예방을 위한 차량 소독 시설 등은 설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사표준 설계도에서 적용되는 사육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육지표는 사육 규모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육 환경과 사육 기술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숙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모돈 회전율은 2.3회에서 2.5회까지 사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는데요. 회전이 많을수록 종부대기 돈방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적절히 조정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돈 200두를 일관 사육하는 규모입니다. 후보 교체율 40%, 후보돈 사육일은 8주이지만 계류사에서 2주간 사육한 후에 분만사에서 6주 사육해야 합니다. 사육일의 경우 자돈과 육성돈은 7주, 비육돈은 8주인데요. 이유기간 4주를 포함하여 총 26주를 사육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실별 면적과 수용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돈방별 사육두수는 웅도는 1두, 후보돈은 5두, 종부대기돈은 6두, 임신돈 스톨은 1두, 임신돈 군사는 22두, 분만돈은 1두, 자돈, 육성돈, 비육돈 24두를 수용할 수 있는 돈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사육 밀도는 웅도는 6.8제곱미터, 후보돈과 종부대기돈은 2.6제곱미터, 임신돈 스톨은 1.4제곱미터, 임신돈 군사는 3제곱미터, 분만돈은 3.9제곱미터, 자돈은 0.4제곱미터, 육성돈은 0.6제곱미터, 비육돈은 1.13제곱미터로 동물복지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돈사의 평면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번식돈사입니다. 일관 사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번식돈사의 면적은 총 1684.16제곱미터이며 편복도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폭과 돈방폭은 각각 2.0m와 13.2m입니다. 번식돈사의 경우 분만돈 배치를 주간 10복을 기준으로 대각 배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복도의 치수는 2.0m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복도에 보조 난방기구나 ICT 관련 시설을 벽부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초 입식은 후보돈의 입식입니다. 먼저 계류사에서 2주간 사육 후 입식되기 때문에 후보돈 전용 출입구를 이용해 입식을 시킵니다. 임신돈방은 스툴 사육공간과 군사 사육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임신 초기 안정을 위해 스톨 공간에서 4주간 사육 후 군사 사육공간으로 이동하여 12주간 사육합니다. 분만돈방으로 이동은 분만 1주 전에 이루어지며 4주 이후에 다시 후보돈방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자돈은 자돈방으로 이동합니다. 이와 같이 번식돈사는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자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육돈사입니다. 비육돈사는 건물의 폭이 18.1m로 중앙복도형 돈방 배치를 적용하였고 복도폭과 돈방폭은 각각 2.1m, 16m입니다. 복도 양측에 돈방을 배치하여 중앙복도에서 입기하여 양측 벽면을 통하여 배기하는 것으로 환기 설비를 적용하였습니다. 비육돈사는 11주령 이후부터 사육되는 육성 돈방과 26주령까지 사육되는 비육돈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하여 구성한 이유는 경제적인 축사 건축을 위해서입니다. 사육 밀도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세분하여 사육할 경우 작은 면적으로 많은 사육 두수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돈방 설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후보돈방은 종부대기 돈방과 웅돈방, 후보돈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통로의 폭은 1.2m로 적용되었습니다. 후보돈방은 5두, 웅돈방은 1두, 종부대기 돈방은 6두 사육 규모로 배치하였으며 배치 형태는 중앙에 웅돈방을 배치하여 발정을 유도하였고 후보도는 전용 출입구로 입식이 가능하도록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임신 돈방은 스톨방과 군사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스톨은 3열 54개로 구성되었고 군사방은 6실로 구성되었는데요. 군사 돈방에는 자동급이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분만 돈방은 총 60개의 분만 돈방으로 구성되었으며 통로는 1m를 확보하였고 자돈용 보온 매트와 칸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분만틀은 가로 2.2m, 세로 2.6m로 대각 배치를 적용하였으며 바닥은 플라스틱 베드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돈방은 총 28실로 구성되었으며 통로폭은 0.9m를 적용하였지만 돈방의 크기를 크게 할 경우 통로의 폭을 최소 0.6m로 할 수 있습니다. 돈방의 칸막이는 0.7m 이하로 적용하였고 바닥은 플라스틱 베드로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돈방의 바닥은 필요에 따라서 좀 더 내구성 있는 콘슬랏 바닥이나 텐더푸드 바닥으로 변경하여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돈방에는 3개의 급수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동물복지 기준 이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비육돈사에서 육성돈방과 비육돈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성돈방은 32개의 실로 배치되어 있으며 크기는 가로 3.6m, 세로 3m로 한 칸에 최대 25두까지 사육이 가능합니다. 비육돈방도 육성돈방과 마찬가지로 32개의 실로 배치되어 있으며 크기는 가로 4m, 세로 6.5m로 최대 27두까지 사육이 가능하도록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닥재로는 콘슬랏을 적용하였고 급이기는 원형 급이기, 급수기는 니플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중앙복도 형식으로 돈방이 배치되었으며 중앙복도를 통해서 입기하여 돈방의 양측 벽면을 통해서 배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면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번식돈사의 단면 설계인데요. 건물의 처마 높이는 4m를 적용하였고 내부 천장의 높이는 2.7m입니다. 지붕과 천정의 공간은 배기 또는 입기를 위한 덕트를 설비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지하 피트 깊이는 1m이지만 분유가 쌓이는 높이는 0.5m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분유를 빨리 배출하여 냄새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번식돈사의 복도 측 외벽은 쿨링 패드를 설치하여 공기를 인입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돈방 외측 벽면은 배기를 위한 배기구를 설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번식돈방에 설치하는 쿨링 패드의 높이는 1.5m를 적용합니다. 화면에 비육돈사의 단면 설계도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비육돈사에 적용하는 쿨링 패드의 높이는 0.75m로 양측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비육돈사는 중앙복도 형식이므로 돈방 외벽 상부에 쿨링 패드를 설치하여 인입한 공기가 중앙복도로 들어와서 돈방 외벽을 통해서 배출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인면 설계입니다.
돈사의 외벽은 적벽돌, 징크 강판, 샌드위치 패널 등 인면의 모양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료 선택이 가능합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성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물의 형태가 단순하기 때문에 사육 단계별로 사파를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돈사의 특성상 모돈과 자돈, 비육돈으로 나누어서 사파를 적용하였으며 번식돈사에 적용하는 사파와 비육돈사에 적용하는 사파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기 설계입니다. 돈사에 있어서 환기 설계는 매우 중요한데요. 환기 설계의 기준은 돼지 마리당 환기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축사 표준 설계에서 적용된 기준은 축산과학원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크게 겨울 혹한기에 적용되는 환기량과 봄과 가을에 적용할 수 있는 저온기 환기량, 고온기, 즉 여름철 실내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배출되는 환기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중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는데요. 모돈과 포유자돈이 함께 있을 경우가 가장 많은 환기량이 적용되며 자돈이 가장 적은 환기량이 적용됩니다. 설계에서 적용되는 환기량은 돈방당 수용마리수의 환기량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환기량을 산출하였습니다. 여름철 온도가 평년 기온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최대 환기량으로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없다면 쿨링 패드 또는 국소 냉방 장치를 이용해 환기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동절기 환기량을 적용하여 실내 온도를 높여야 하는 자돈사 또는 육성사의 경우에는 전체 온도를 높이는 방법보다는 국소적으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보온 등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온도와 습도를 균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온도 센서나 습도 센서, 유해가스 센서 등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ICT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기팬 산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기팬의 경우 24시간 가동되는 최소 배기팬과 최대 배기를 위한 배기팬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회전수를 조정하여 배기할 수 있는 배기팬 등 다양한 배기팬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기팬의 수량은 돈방당 최소 2개 이상 설치하여 1개가 고장일 경우 대체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기팬의 용량은 구경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제조사의 사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기팬을 선정할 때에는 내구성이 좋고 교체가 쉬우며 일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기팬을 설치함에 있어서 냄새 방지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고려해서 축사 표준 설계에서는 배기량을 200% 가산하여 배기팬의 수량을 적용하였습니다. 돈사의 실내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는 실내 풍속을 올려서 체감 온도를 낮추는 최대 환기 방식이 있고 쿨링 패드를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낮추는 방법, 그리고 냉방 장치를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냉방 장치를 이용할 경우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쿨링 패드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상 고온이 있을 경우에는 국소 냉방 장치와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쿨링 패드의 면적은 입기 속도에 비례하여 산출하지만 축사 표준 설계에서 적용된 면적은 돈사의 길이 전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분만 돈사의 경우에는 1.5m의 쿨링 패드를 한 면에 적용하였고 비육 돈사의 경우에는 0.75m의 쿨링 패드를 양면에 적용하였습니다. 이어서 ICT 설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번식돈사에 설치하는 장비의 종류와 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전형 카메라는 번식돈사에 집중하여 배치하며 돈방 중앙에 환경관리기 센서를 설치하고 가스 측정 장치는 복도에 설치하여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수량 측정기는 방별로 설치하고 컨트롤러는 복도에서 관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사료 섭취량 측정기는 원형 급이기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포유 모돈 자동 급이기는 모돈 급이기와 연계하여 설치합니다. 그리고 임신돈이 있는 군사방에는
자동 사료 급이기와 연계하여 모든 군사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비육돈사에서의 설치하는 ICT 장비의 종류와 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회전형 카메라는 구획된 방별로 설치하며 환경관리기는 방 중앙에 설치하고 컨트롤러는 복도에 설치하여 수시로 관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수량 측정기는 방별로 설치하고 컨트롤러는 복도에서 관측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료 섭취량 측정기는 원형 급이기와 연계하여 설치합니다. ICT는 각 기계별 컨트롤러가 해당 위치에서 관측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관리 사무실과 이동용 장치에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정전 시 대비할 수 있는 돈사 정전 감시 시스템과 무정전 장비를 각종 센서와 연계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정전으로 인하여 환기 관련 장비가 정지되면 큰 손실이 예상되므로 환기 장치는 비상발전기와 연계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농협축산정보센터의 자료실 이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축사 표준 설계도를 열람하거나 출력하기 위해서는 농협축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의 자료실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료실에서 축사 표준 설계도 항목을 선택하고 양돈을 선택하면 축사 표준 설계도 전부를 열람하거나 내려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면은 건축도면과 구조도면, 기계설비도면, 전기, 통신, 소방도면으로 구분하여 전 도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록된 도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된 도면은 번식돈사 1동으로 일관 사육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된 도면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의 길이가 110.8m로 길게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 번호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육돈사의 경우에도 한 동을 일관 사육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는데요. 비육돈사의 경우에도 건물의 길이가 88.8m로 길게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 번호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식돈사와 비육돈사가 건물의 길이가 길어서 한 동으로 일관 사육이 불가능한 대지 형태일 경우 두 동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번식돈사의 경우 임신 돈방까지 53.4m로 나누어 설치합니다. 그리고 분만 돈방과 자돈방까지 57.4m로 구분하여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육돈사의 경우 번식돈사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길이가 길어서 한 동으로 일관 사육이 불가능한 대지 형태일 경우 두 동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비육돈사의 육성 돈방까지 32.8m로 나눕니다. 그리고 비육돈방까지 56m로 구분하여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시된 도면은 구조도면으로 지역별 하중 조건에 따라서 구조재의 크기가 다르게 적용된 도면입니다. 도면 하단에 6개의 하중 조건에 따라서 구분된 구조재료의 목록표가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 적용될 경우 도면 하단에 표현된 표에 따라서 적용해야 합니다. 축사 표준 설계도는 전국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6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적설하중과 풍하중, 지진하중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설 깊이는 최소 50cm 이상 적용하였고 강원도 산간지방의 경우에는 최대 1.5m의 적설 깊이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일부 지역과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70cm가 적용되었습니다. 풍하중의 경우에는 최소 35m/쿨롬이 적용되었고 해안지방 또는 강원도 산간지방의 경우에는 최대 45m/쿨롬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 하중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하중 조건별 구조도면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도면은 콘크리트 구조도면입니다. 기초는 집안별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데요. 집안의 조건이 연약 집안인 50kN/제곱미터부터 단단한 집안인 200kN/제곱미터까지 4종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해서 해당 집안 조건 이상의 기초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도면은 기계설비 도면인데요. 기계설비 도면에는 급수, 환기와 관련된 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 도면을 참고하여 설치를 하거나 별도의 도면을 추가하여 작업한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도면은 전기설비 도면입니다. 전기설비 도면은 전열, 전등, 필요설비, ICT와 연관된 통신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기설비 도면도 기계설비 도면과 마찬가지로 참고하여 설치를 하거나 별도의 도면을 추가하여 작업한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축사 표준 설계도의 장점 중 하나가 다양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물의 규모와 내가 원하는 사육 방식이 상이할 경우 먼저 규모를 결정하고 사육 방식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축사 표준 설계도를 이용할 경우 건물의 치수, 즉 건물 폭, 기둥 간격, 건물의 길이, 건물의 높이는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구조재의 크기가 다르고 해당 지역에 맞는 크기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부의 칸막이 치수 변경, 위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이 가능하고 기계 설비 도면, 전기 도면, 통신 도면의 변경은 상황에 맞게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번식 돈사의 도면을 내부 칸막이를 수정하여 비육 돈사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환기 방식과 천장 설치 유무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 행정과 같이 진행하는 배출시설 허가와 축산업 허가에 필요한 도서 작성은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것으로 축사 표준 설계도, 양돈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